안녕하세요, 뷰티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뭔가 다시 판이 짜지는, 뭔가 받아들이기엔 10년이 걸렸을 어떤 습관들이 이제는 우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 뉴노멀은 2000년도에 일어났던 조금 안 좋은 어떤 환경들, 이런 거가 끝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환경들이 변화됐나, 생활 습관이라든가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 이후의 삶은 어땠는가, 그런 것들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변화를 이제 뉴노멀이라고.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주류 인플루엔자 후의 삶, 그리고 2008년도에는 또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코비드 19. 그러면 코비드 19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경제나 사회는 또 어떻게 변할까? 그 이후의 삶은 어떤 게 정착이 될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씩 써 내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큰 어떤 팩트는 강한 자만 훨씬 더 강해지는 세상. 그렇죠. 10개의 식당이 있었다면 진짜 맛있는 맛집 하나 빼고 나머지 9개는 문을 닫는, 많이들 보셨죠. 제가 사는 곳 주변도 그런 것 같아요.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커피숍들이 생기더니 커피숍들이 점점 사라지고 또 임대에 나온 매장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어차피 10년 뒤에 벌어질 일들이었죠. 많은 분들이 예측들을 하시고 계셨잖아요. 솔직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일을 내가 계속하고 있을 수 있을까에 관한 질문들은 마음속으로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위기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불안한 마음은 떨칠 수가 없죠. 2020년 여름까지 18만 명이 되는 미국인이 사망을 했고,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고, 근데 코로나는 지금까지도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처음에 좀 많이 떨어졌지만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죠. 지금은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경기는 좋지 않은데 주식 오르는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반대 아닌가요? 정반대. 실물 경제는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이 금융경제, 금융인프라만 공룡처럼 커져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매일 1000명씩 사망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지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강한 자들만 커져 나갔어요. 특히 대형 IT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 큰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이 전체 시총이 높아진 걸로 보이지만 중형주의 주가는 10% 하락을 하고 소형주 회사, 작은 규모의 회사 600여 개가 약 15%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만 훨씬 더 강해졌고, 그리고 약한 자들은 훨씬 더 약해졌다고 볼 수 있죠. 많이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소유물이 돼버렸다. 약자는 뒤처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학살당하고 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제 생각에는 직장인들보다 오히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많이들 공감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거에 가장 큰 예는 이 테슬라의 가치가 토요타, 폭스바겐, 혼다, 다임러를 합친 것보다 높은 것도 이미 반영이 된 어떤 그런 팩트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테슬라는 자동차를 40만 대 정도밖에 생산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4개 회사는 토요타, 폭스바겐, 다임러, 혼다는 2600만 대를 생산을 했는데도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게 말도 안 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건을 팔아서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가 아니라 무엇을 파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미래를 파는 회사, 그리고 이제 현재를 파는 회사. 제가 생각하는 구분은 이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지금의 어떤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에 더 투자를 하고 그 회사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거죠. 어떻게 40만 대를 파는 회사가 2600만 대를 파는 회사 가치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지금을 팔아서는 살 수가 없다. 미래를 팔아야 된다. 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242% 상승을 했는데 GM은 31% 하락을 했고 아마존은 67% 상승을 했는데 JC펜이라는 회사는 파산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승자는 내일의 더 큰 승자로 평가되고 오늘의 패자는 완전히 운이 다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팬데믹 시대에는 현금을 많이 보유한 회사가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 서 있고 매달 이자를 내야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아주 더 빨리 급속도로 그 회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현금을 많이 보유한 회사, 결국은 자본금이 탄탄한 회사가 끊임없이 더 성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시대는 경제나 사회, 문화, 비즈니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 완벽하게 뭔가 세팅이 된 것보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고 필요한 걸 다 갖춘 뒤에야 비로소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너무나 급박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사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든 비상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보단 오히려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유리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는 모든 비접촉 거래의 중요도가 더 커질 것이다. 이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이 징후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나요? 혼밥, 혼술, 홈트, 이 앞에 혼자가 들어가는 이 명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는 비접촉 거래의 중요도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효율적이죠. 이메일이나 전화, 영상통화 이런 것들은 느긋하게 집에서 그냥 저녁 식사를 하면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도 어쩌면 헬스클럽의 회원권보다 반려동물 용품이 더 환영받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유연한 재택근무가 가장 반가운 복지제도일지도 모른다. 직원들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건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위기를 거치면서 떨어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도 굉장히 효율적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 IT 공룡 기업들이 지금 트렌드가 재택근무입니다. 재택근무. IT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죠.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모든 일 처리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구글이라든가 애플, 트위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수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좋은 회사를 갔으니까 평생 근무할 것 같죠. 평균 근무 연수가 3년에서 4년이랍니다. 그들은 전 세계 몇 프로 안에 드는 엘리트들이죠. 이 엘리트들은 본인이 원하는 걸 취한 다음에는 절대 그 회사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줘도 지금의 트렌드가 이거 같아요.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줘도 연봉 이퀄 근무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자꾸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면 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비율이 6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IT 공룡 기업들이 뭔가 전 세계 트렌드를 만드는데 결국은 전 세계로 이런 트렌드들은 퍼져나간다는 거죠. 이들이 3년에서 4년 정도밖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이 3년과 4년 안에 이 회사를 다니면서 뽑아내는 정보들은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결국 그들이 알아낸 정보로 주식이라든가 IT 쪽에 유망한 회사라든가 고급 정보들을 갖고 나와서 결국은 그들은 이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부를 쌓아 나간다는 거죠. 어쨌든 전 세계 트렌드를 만드는, 트렌드를 이끄는 애들이에요. IT는 이 디지털 안에서 뭔가 유행을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결국 디지털 안에서의 트렌드가 지금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많은 분야의 트렌드가 돼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지금 몇 억 들여서 커피숍을 하겠다, 식당을 하겠다, 이런 무모한 도전은 이제 그만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5년 뒤에, 6년 뒤에 내가 만든 식당, 내가
차린 커피숍이 그때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지금 그 자본으로 공부를 해서 뭐 코인에 투자를 하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하든 이런 투자처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더 밝은 미래라는 겁니다. 뭐 저도 개인 사업을 한 지 꽤 됐지만 저도 아일랜드 매장을 포기를 한 지가 거의 일반 매장을 월세를 냈고 이런 행위들을 안 한 지가 거의 6년, 7년 정도 됐는데 참 되게 잘한 일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저를 선택해 주시는 또 고객분들이 많았고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뭔가 뭐 가게를 임대를 했다면 들어가는 소모 비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은 많고 매출은 더 높을 수는 있지만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거의 비슷하다. 어쩔 때는 매장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이 더 많을 때도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신경 쓸 게 별로 없다. 팬데믹 시대에는 생존이 가장 중요한 목표임에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내가 하고 있는 모델을 수정하는 선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재고해야 할 수도 있다. 번화가의 목 좋은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 책에도 제가 방금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요새는 안전과 편의를 중시하다 보니 외식 같은 경험의 중요도가 많이 낮아졌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은 왠지 아무리 맛이 있어도 위험하다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이 웹사이트도 없이 희귀 도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제는 디지털 의존도를 높여야 할 때다. 매장을 갖고 있는 것보다 소비자들은 웹사이트 안에서 다수의 책을 구매했다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소비자들은 굉장히 많은 걸 절약을 하죠. 시간도 절약을 하고 그리고 매장에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 어떤 신경 써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이 디지털은 내가 사고자 하는 품목만 정확하다면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시대에 대한 화려한 마케팅 언어보다 고객 순 추천 지수를 더 높여줄 것이다. 고객들이 살 수 있는 선택의 폭을 굉장히 더 높여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하시죠? 더 이상 이 디지털이 아닌 오프라인 매장에서 10,000원의 물건을 띄어서 20,000원에 파는 시대는 갔다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든 지금은 과거에 배운 것을 잊고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세상에 맞춰 새롭게 자리 잡기 위해 힘든 변화를 해야 될 때다. 깨끗한 종이를 한 장 꺼내보자. 기존 결정에서 벗어나 시장 진출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정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지금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면 어떤 식의 패턴으로 바꿔야 되는가. 이 기존 결정에서 벗어나 그에 맞는 인력 규모나 구성을 파악하고 이상적인 보상 전략을 정하자. 의지할 수 있는 전술서도 없고 보호용 난간도 전보다 훨씬 적어진, 그래서 사방이 안개로 뒤덮인 듯 막막한 위기의 시대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큰 돈을 투자하고 과감히 베팅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 내 길을 걸어야 될까? 아무래도 팬데믹 때문에 변화가 빨라지는 분야에 가장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의 시대를 너무나 직격탄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책 같아요. 저는 뭐 이미 4년 전, 5년 전부터 이런 생각들을 했으니까 더 이상 물건을 띄어서 파는 시대는 갔구나. 내가 뭔가 순수하게 창작을 해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정말 도소매를 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 되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커피숍 자리 알아보러 다니시고 식당 자리 알아보러 다니고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강추드립니다. 별다른 재주가 없으시면 그냥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잘 맞춰진 암호화폐나 주식 쪽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금요일에 이어서 제가 또 키워드만 찾아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 영상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